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저 1편을 한 20분 이상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서식을 다 봤죠? 네, 서식을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대행에 하는 거죠, 대행. 그죠? 안전관리 대행.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짠, 여기 있어요. 종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이렇게 돼 있죠. 월찰 때 외관 점검, 부하 점검. 그렇죠? 이 세모는 필요시니까 누설 전력에는 굳이 뭐 살 필요는 없고, 반기 때 접지 저항, 연차 때 절연 저항이죠. 여기도 이제 고압 이상, 변압기 뭐 이렇게 있는데 연차만 이렇게 있으니까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계전기도 연차 때 발전기입니다. 예비 발전기. 반기 때 절연 저항, 접지 저항. 그리고 여기도 반기 때 같이 해야 되네요. 축전지 및 축전장치 점검. 분기에는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 시험. 이거는 뭐 하는 데는 맨날 하시잖아요. 열화성이 이게 분기마다네요. 3, 6, 9, 12. 하나 사셔야 되겠어. 네, 그죠? 한 장씩만 넣어도 되잖아요. 한 장씩만 찍어서 몇 장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연차, 전월 평균 보수 연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요번에 법이 또 신설된 게 보면 안전관리자는 여기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에 전기설비 22조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연차 점검 별지 15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있습니다. 파야 돼요. 하라면 해야 돼요. 연차 점검 별지 15서식에 따라 점검을 해야 된다. 전기설비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상당 등급으로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대행에 뭐 하는 거고, 우리도 수면전실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전검사 때 조건부 합격 나오죠? 미리미리 점검해야 되겠죠? 설비, 뭐, 수목, 토목, 건축 안전관리상 문제 있는 경우, 운전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이, 전기 사용이 합리화적인 사용량이 필요한 경우, 점검에 관한 기록이에요. 우리는 요번에 직무고시로 바뀐 이 서류를 점검자, 점검 연원일, 설비 상호명, 설비 용량, 점검 뭐 실시 내용, 측정치, 점검물과 안전관리 의견, 이 서류를 4년간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사업장마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일지를 점검하면 되겠죠. 월마다 하는 거, 분기마다 하는 거, 연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전자무서 포함한다. 뭐 여기 보면 38조 전기안전 종합 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공사 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정기검사 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 300이에요. 허위로 거짓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300인가 모르는데 대부분 검사를 안전공사에서 안 한대요. 직무고시를 반발이 심해서 참고하시고, 예. 이 정기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거 법정 검사 전 조치사항. 이거는 뭐 세무전검사라든가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법령에 따라서 협력해야 된다.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공사가 되겠죠. 부적합 설비는 조치를 해야 되고, 여기 경미화공사라고 나오는데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기공사업이라고 단서 3주 1항 찾아보면 얼마 안 돼요. 네?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소켓트르 뭐
전압기도 뭐 몇 볼트 이하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마디로 스위치라든가 전등을 바꾼다던가, 램프는 괜찮은데 전등을 바꾼다던가, 차단기를 바꾼다던가, 콘센트를 바꾼다던가 이런 거 원래 안 돼요. 원칙상 뭐 한두 개씩은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한두 개 있다고 소송 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사업체들도 자본금 갖고 인력을 갖고 있다.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 이걸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부적합 설비를 개선해야 되고, 대책 장비 고정 이거는 솔직히 거의 뭐 하실 분이 드물고, 이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자체들이 대행업에서 필요한 공부도 개인 공부하고 대행업, 그러니까 대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공사안전 관리는 뭐 감독해야 된다, 안전 확보해야 된다, 뭐 정전 시간 범위, 자속, 뭐 작업 계속, 작업용 기계, 기구 등 준비를 해야 된다. 개부수 기타 작업 지시 업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왔고, 중요한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건 읽어보세요. 이거 고소 작업, 추락 작업, 화재 위험 영어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고, 저는 여기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안전관리 이거 교육받은 자를 뭐 지정해야 된다. 그죠? 업무에 수행하도록 비상제시 뭐 비상연령만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의 사유로 전기운전을 조작할 수 없을 경우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받은 자를 한 명 지정하라. 이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감리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도 안전관리 교육이죠. 아까 14조 나왔잖아요. 그죠?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 이하 종업원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 수업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필요시 조금원에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뭐 부득이할 경우 전기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안전관리 1항과 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수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 서류를 사정관 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복장 뭐 이거 나오고 위험 표시, 작업하는 데가 위험하면 위험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팩트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팩트예요. 재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사업자 오너가 이런 걸 모르고 소통이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 사업자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설전류가 ELD 경보, 누전 경보에 뭐 진짜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흐르고 있는데 전기 키라고 막 하면 욱박질을 못 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사고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또 대통령 국민 사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경영자분들이 필히 알아야 되고 안전관리자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막 누설전류가 많이 흐르고 감전되게 생겼는데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미리 딱 끄고 보고해야지. 예?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물이 막 범람해서 막 전기실에 차는데 전기를 빨리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켜만 보고 있어? 보고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이거 전기사를 대통령 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그러니까 전기안전법 빨리 취지는 우리는 전기지혜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가 중요하죠. 이제 사교, 부모, 화재 사고, 감전 사고, 설비 사고에 따라서 인명이 사망이 2명 이상, 3억 이상 추정 금액이 그 국가시설이나 대규모 대중유선 피해 정도에 무관하게 무조건 어디에다가 안전공사에다 알려야 된다고요. 알려야 된다고. 네? 손세대 이상 아파트든지 1시간 정전,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 감전 사고,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이 2명 사망 이상, 부상 3명 이상,
재산이 3억 원 이상 추정가액. 국가시설, 주유시설,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되죠.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걸 바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요즘 뭐 안전사고가 많아지니까 안전관리자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일지고 중요한 거는 뭐 딱 정리되죠? 네. 일단은 뭐 전기 담당자가 쉬는 날도 있으니까 그죠? 네. 전기 담당자가 쉬는 날도 있으니까 교육받은 자로서 지정해서 예, 그 분을 조금 뭐 대체 그 전기안전관리 지정을 해서 예, 비상시에 전기안전관리자 대신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과 전기를 일체로부터 전기가 이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가 전기를 중단해야 되고 이제 사망사고라든가 부상이 일정 이상 일어났거나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국가시설이 조금 뭐 사고가 났다 그럼 신고해야 된다고 안전공사에다가 그 선임자가 필수적인 거죠. 그 해당 건물의 선임자가 하는 거죠. 뭐 세세하게 다른 것도 좀 볼 사항이 있긴 있는데 예, 그 장비 이런 거 장비를 꼭 챙겨야 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예, 접지 저항이 있어야 되고 전원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500V 있어야 되고 1000V 있어야 되고 두 개 다 있으면 좋죠. 예. 그리고 전원 장화, 전원 장화, 전원 안정호, 장갑, 검진기 있어야 되고 조작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저련은 내압 시험기, 저련 내압 시험기, 계정기 시험기 이거는 모르겠는데 전월 품질 부속기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화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알아야 가서 잡부 소리를 안 하죠. 잡부 일을 안 하죠. 변기 뭐 막혔다고 뚜러뻥 하고 응?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아 자꾸 이런 거를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면 과태료 300이다. 연간 사용일지 안 쓰면 300이다. 이게 하루 이틀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꾸준히 나라에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과태료 300이에요. 누가 내요? 관리 주체가 내는 거예요. 개인 그 전기 선임자가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관리 주체가 전기 선임자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아 우리는 업무를 어 개인 업무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라고 했는데 농땡이 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개인 전기안전관리가 농땡이 펴가지고 일을 안 했다면은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전기 뚫고 다니고 뭐 안전기 갈고 그런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원래 구조 기사들이 그 격일제 기사라든가 같은 전기 기사 선임자가 해야 될 사항은 이런 안전관리지 가서 수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기도 그것도 전기 공사 업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우리는 아까 그 본대로 전기 경량 공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